주식은 시작하게 된 건 2021년 4월 20일에 500만 원으로 시작했고요. 그리고 매달마다 증권 계좌에 월급, 시드머니를 조금씩 넣을 생각입니다. 저 스스로 참고하고자 그냥 영상으로 주식 현황이나 남겨보려고 합니다. 2021년 6월 1일의 주식 상황입니다. 총 수익률 마이너스 2.2%입니다. 제 주관대로 미래에 유망할 것 같은 주식이나 우량주 위주로만 무식하게 투자한 것이라 일단 제 주식 포트폴리오를 보고 참고해서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책임 못 집니다. 회사 동료가 애플 얘기하길래 그냥 애플 2주 정도 사놨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주식을 시작할 때 그냥 사놨습니다. 그 다음 구글, 인텔,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지성으로 그냥 사놨고요. AT&T, 리얼티인컴은 배당 주식이라길래 배당금 들어올 때 뽕을 느끼고 싶어서 샀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만드는 곳이라 주식 시작할 때쯤에 샀는데 720쯤에 나서 지금은 마이너스 12.7% 물린 상태라 가슴이 아프네요. 엔비디아는 누나한테 액면 분할 소식을 듣자마자 올라갈 거라 예상하고 2주 정도 사놨습니다. 차지포인트, 즉 전기차 충전소 회사 주식도 사놓았는데 다행히 제 주식 포트폴리오 상황에선 제일 이익을 크게 내고 있네요. 2021년 7월 1일 주식 현황입니다. 총 수익률 플러스 11.24%입니다. 저는 지난 달에 있던 구글 1주를 매도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누나가 자꾸 AMC 밈주식을 광고하길래 헛해서 구글 1주 매도를 해서 AMC 밈주식에 단타놀이를 했더니 마이너스 326달러나 손해를 봤습니다. 이 AMC 주식을 단타를 하는 동안 정말 혼이 빠져나갈 것 같고 성질이 괜히 나고 제 정신이 제어가 안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엔 화를 참지 못해 스마트폰 액정에 살짝 상처를 입혀서 불량 화소가 생겼습니다. 이 단타밈 주식 사건을 계기로 단타 같은 거 절대 안 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본론으로 와서 미래의 전기차가 발전한다고 생각하고 전기차 충전소에 투자를 하려고 6월 달에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초심자의 행운으로 차지포인트의 주가가 많이 올라서 행복합니다. 그 다음 엔비디아도 6월 달에 월급 받고 액면 분할 및 미래의 반도체 산업 및 4차 산업을 보고 추가 매수를 했는데 엄청 올라서 매우 행복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4월 달에 산게 횡보하다가 이제서야 오르는 걸 보니 존버했던 게 뿌듯합니다. 애플도 적당히 올라서 기분 좋고요. 인텔은 미래 반도체 때문에 예전에 구입했었는데 아직도 죽을 쓰고 있네요. 인텔아 힘 좀 내자. 이번에 테슬라는 저번 달엔 마이너스 13%가 넘어갔는데 지금은 많이 올라서 마이너스 5% 근방까지 올라 총 평균 수익률이 많이 올랐습니다. 리얼티인컴은 예전에도 말했다시피 사실 별 기대도 안 하고 배당금 뽕맛으로 샀고요. 여전히 횡보 중입니다. AT&T, 스타벅스는 살짝 마이너스에서 횡보 중입니다. QLD는 산지 이틀 정도밖에 안 돼서 아직은 수익률이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기가 애매하네요. 전체적으로 수익률은 늘었지만 제 실력으로 올랐다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초심자의 행운이 많이 겹쳐서 운빨로 수익률이 올라갔습니다. 이번 7월 10일 날 월급을 탄다면 구글 1주를 다시 매수하고 싶은데 7월 달에 엔비디아가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상황을 보고 구글 살 돈을 모으던가 아니면 다른 주식을 사던가 해볼 생각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映像をご視聴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2021년 7월 31일 주식 현황입니다. 원래는 8월 1일 날짜로 올려야 되는데 어차피 휴일 플러스 휴가 일정이라 미국장이 어차피 쉬니깐 미리 올리려고 7월 31일로 했습니다. 총 수익률 플러스 2.58%입니다. 새로운 종목 3가지를 편입시켰습니다. ASML 홀딩스, 알파벳페이, 레트 글로벌 2차 전지 ETF입니다. 2021년 7월 7일쯤 처음으로 겪는 하락장에 차지포인트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25% 이상 빠져서 플러스 5%로 됐고 나머지 것들도 수익률이 빠져서 총 수익률이 플러스 11.2%에서 플러스 5% 금방대로 떨어졌네요.
멘탈이 부셔질 것 같고 매도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겼습니다. 하지만 참고 또 참아서 소심하게 차지 포인트 2주를 더 샀습니다. QLD도 더 사려다가 좀 더 하락할까봐 간을 봤습니다. 7월 31일 기준으로 차지 포인트의 손익률은 마이너스 11.85%입니다. 7월 10일 AT&T 1주 매도하고 글로벌 리튬 리트 3주 매수. 7월 12일 월급이 들어와서 새 가족을 편입시켰다. ASML 홀딩스 경제적 해자가 깊은 반도체 장비 업체라길래 샀습니다. 리트 글로벌 2차 전지 ETF입니다. 전기차의 미래를 생각하고 6주 매수했습니다. 원래는 미국의 2차 전지 대표 업체 알바마일 종목을 매수하려고 했으나 2차 전지 업체들은 좀 있는 편이고 어느 쪽이 발전할지 몰라 리트 2차 전지 ETF로 균등하게 투자하려고 합니다. 차지 포인트도 2주 추가 매수했고요. 7월 13일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으로 내 차지 포인트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봄게 짜증남. 차지 포인트가 내 주식에서 제일 마이너스 수익률 초조하다. 내 종목 선택의 결정에 의심이 간다. 게다가 차지 포인트가 유상증자를 하는 바람에 손해가 더 심해졌습니다. 차지 포인트가 미래에 투자를 더 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했다고 정신 승리를 해야겠습니다. 하락장의 경험으로 하락장 대처를 대략적으로나마 생각했습니다. 첫째, 주식들을 균등적으로 투자하기. 둘째, 분할 매수로 50%, 25%씩으로 투자 후 나머지 25%는 상황 보고 다시 매수. 셋째, 현금 20% 정도 남기기. 앞서 말한 주식들을 균등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7월 23일 엔비디아 13주 매도, AT&T 2주 매도해서 엔비디아에 자금이 쏠려 있는 상황을 약간 해결하고 AT&T는 썩은 가지들을 골라낸다는 심정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매도한 뒤 구글 1주를 매수했습니다. 구글이 없는 게 너무 아쉬워서 액면 분할된 엔비디아 수익 플러스 17.6%, 197.4달러 상태에서 13주를 매도하고 AT&T의 손해를 감수하고 마이너스 7.68% 상태에서 27.9달러 2주 매도해서 구글 1주를 2,605달러에 과감히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글의 수익률은 플러스 3.14%입니다. 저번 달과 비교해서 손익 정리를 하자면 이익을 본 종목들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QLD, 리얼티인컴, 스타벅스입니다. 손해를 본 종목들은 차지포인트, 엔비디아, 인텔, AT&T입니다. 새로운 가족들, ASML 홀딩스, 리트 2차전지 ETF, 구글에이는 매수하고 나서 전부 이익을 봤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주식 현황입니다. 총 수익률 8.03%입니다. 이번 달엔 정말 대규모로 리밸런싱을 했습니다. 게다가 예전에 아버지께서 여행하시고 나서 남은 2,900달러가 집에 있어서 이번 달 주식 투자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우선 퇴출시킨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인텔, AT&T, 리얼티인컴, 스타벅스입니다. 우선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의 퇴출 이유는 QLD라는 ETF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현 시각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의 비율이 많기도 하고 넣은 금액도 얼마 되지 않아 간편하게 QLD로 바꿀 생각으로 약간의 이익 실현을 하고 매도를 했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QLD 구성 비율을 보면 적지 않게 차지를 하고 있어서 같은 이유로 거의 본전에 가깝게 매도했습니다. 인텔은 금액도 적게 들어가 있고 계속 홍보만 하고 미래가 불투명해 보여서 손해를 약간 보고 매도했고 스타벅스도 마찬가지로 금액이 적게 들어가 있고 제 확신이 부족해서 약간의 이득을 보고 매도. AT&T는 배당주란 이유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제 확신이 앞서서 손해를 보고 매도. 리얼티인컴은 종목 자체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제 나이가 어린 편에 속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배당주는 젊을 때 투자하기엔 다른 것보다 기대값이 안 좋아서 약간의 이익을 남기고 매도했습니다. 매도한 금액과 재월급 그리고 아버지께서 남기고 가신 달러로 QLD, ASML 홀딩스, 차지포인트 1주, 알파벳베이를 매수했습니다. 차지포인트가 현재 손해가 심한데 솔직히 10년 넘게 놔두면
전기차 수혜를 받고 분명히 오를 거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지금 생각으론 차지 포인트가 나중에 점점 올라와서 본전을 찍고 이익을 낼 때마다 조금씩 익절을 해서 QLD에 편입시키는 게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투자를 할 때 QLD 쪽에 좀 더 넣어서 QLD의 비율을 50%에서 70% 정도로 생각하는 중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주식 현황입니다. 총 수익률 마이너스 3.53%입니다. 저번 달은 총 수익률 플러스 8% 정도였는데 저번 달에 비하면 약 11% 정도나 빠졌네요. 이번 달은 새로운 종목의 추가도 없었고 빠진 종목도 없었습니다. QLD 종목만 81.23달러에 14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제 주식 포트폴리오에선 QLD의 비율이 약 22.6%로 2등으로 많습니다. 1등은 구글이고요. 일단은 주식 포트폴리오 비율에서 50에서 70% 정도가 될 때까지 QLD만 매수할 생각입니다. 9월 2일 날은 차지포인트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로 주가가 폭등했었습니다. 하지만 10월 1일 기준으론 정말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일단은 차지포인트는 지켜볼 생각이고 매수 매도 둘 다 안 할 생각입니다. 9월 13일엔 QLD 14주를 81.23달러에 매수했었고요. 그리고 9월 20일쯤 헝다 사태인지 아니면 그냥 조정 때문인지 몰라도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9월 24일 그리고 27에서 30일 계속 조정으로 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주가의 상승과 하락의 예측은 웬만한 펀드 매니저들도 정말 힘든 일이고 신의 영역이라 생각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대응을 안 하고 관망만 했습니다. 이런 하락장에 괜히 대응하려다가 더 망치게 되면 더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렇게 큰 손해를 당하면 갑자기 급등주나 계속주, 빅프를 충동적으로 할 수도 있어서 멘탈 관리가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응을 안 했습니다. 저번 달 영상에도 현금 비율의 중요성을 느꼈다고 말했지만 이번 달에 제 욕심으로 인해 현금 비율의 확보 없이 거의 다 매수를 했습니다. 결국 이번 달에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됐고 현금 비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도 추가 매수를 못하고 그냥 바라만 봐야 되는 상황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주식에 대해선 정말 무지한 사람이라 대형 우량주들과 나스닥 100을 2배로 추종하는 QLD 그리고 리튬 배터리 ETF, 리트가 나중에는 우상향을 할 거라 믿으며 주가가 하락을 해도 계속 투자를 할 겁니다. 지금 제 심정은 제 월급날까지 계속 쭉 하락해서 월급날의 주식들을 싸게 매수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주식 현황입니다. 총 수익률 플러스 12.04%입니다. 9월에서 10월에 조정을 거치고 드디어 계좌가 양전으로 전환했습니다. 10월 달 초에 퇴직을 해서 저번 달에 비해 주식을 조금밖에 매수를 못했습니다. ASML 홀딩스 1주 매수, QLD 2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큰 결심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차지 포인트는 손절했습니다. 매도 주문입니다. 매도 주문입니다. 매수 주문입니다. 매수 주문입니다. 차지 포인트가 10월 달쯤엔 많이 회복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음전인 상태입니다. 분명 차지 포인트는 전기차 충전소 업체라 미래에는 많이 오를 것이라 생각했다고 저번 영상에도 언급을 했지만 고민을 해보니 중소형주는 역시 제 투자 성향엔 안 맞다고 생각을 했고 옛날에 차지 포인트를 매수한 제 자신에게 어리석음을 느끼고 이 불킥을 갈기며 차지 포인트를 전부 손절 매도를 했고 차지 포인트를 매도한 금액으로 엔비디아 4주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차지 포인트 매도 후 그날 6% 넘게 상승하는 걸 보니 내가 잘못된 판단을 했던 걸 느낌, 차라리 좀 더 오르고 팔 걸 그랬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니 나중에 들어오는 월급으로 차지 포인트를 사자니
결단이 안 섰고 믿음도 안 가서 먼 훗날엔 잘한 판단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엔비디아를 매수하고 나서 엔비디아가 5% 정도 올랐으니 그리 큰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지 포인트를 손절하고 엔비디아를 매수하니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개별주들 간의 밸런스 비율은 적당히 맞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음 달엔 QLD만 무지성 매수해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주식 현황입니다. 총 수익률 플러스 19.74%입니다. 저번 달에 비해 7.5% 정도 상승했네요. 원래는 내일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내일부터 백수생활청산하고 새로운 회사에 출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변수에 대비하고자 오늘 영상을 올립니다. 이번 달은 백수 상태인 것도 있고 돈 쓸 곳이 많을까봐 60만 원만 주식 계좌에 넣고 환전했습니다. 새로운 종목을 편입시켰습니다. 나스닥 3배를 버리지 TQQQ입니다. 욕심이 갑자기 생겨 조금밖에 못 넣는 돈으로 레버리지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하고자 확률이 높은 복권을 사는 심정으로 165달러에 나스닥 103배를 버리지인 TQQQ 3주 매수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QLD 위주로 매수를 하되 TQQQ는 확률 높은 복권을 산다는 생각으로 매달마다 1주 또는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면 2주 정도 매수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TQQQ의 투자 비율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10% 정도로 생각 중입니다. 11월 18일 엔비디아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 하루에 8% 정도 상승했습니다. 역시 저번 달의 차지 포인트를 전부 손절한 게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11월 22일 약간의 조정이 있었음. 11월 26일 오미크론 관련 여론으로 주가 하락. 11월 30일 오미크론이 미미하다는 여론이 나온 뒤 주가 상승. 이날 저는 주가가 또 하락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주가는 폭등하다시피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는 5.95%나 상승했고 저번 달에 손절한 차지 포인트는 0.93%밖에 상승을 못했습니다. 주가의 상승 하락을 짧은 기간만으로 평가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역시 차지 포인트를 손절하고 엔비디아를 매수한 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주식 현황입니다. 총 수익률 13.73%입니다. 이번 달에는 전부 통틀어서 QLD 11주, TQQQ 4주를 매수했습니다. 12월 3일에는 12월 1일 때보다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라 TQQQ를 2주나 매수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QLD를 전부 매수했고요. 이제 제 포트폴리오에서 TQQQ는 전체 비율에서 5%를 차지하고 있네요. QLD의 포트폴리오 비율은 아직 25.6% 정도이고 아직은 점유율 2등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한 게 2021년 4월 20일쯤인데 벌써 8개월이 넘었네요. 그러다 보니 초반에는 컴퓨터로 주식 프로그램 켜놓고 좀 보다가 잤는데 요즘은 밤에 그냥 안 보고 잘 때도 있고 퇴근하고 켜놨는데도 11시쯤에 졸리니 그냥 다시 끄고 자는 경우도 점점 생기기 시작하네요. 주식 투자를 한 지 8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주가가 오르던 내리던 주식 프로그램을 보는 게 점점 귀찮아지고 생각 없어지고 무뎌집니다. 장기 투자에 있어서 이렇게 감각이 무뎌지는 점이 약인지 독인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은 이렇게 미국 주식 투자를 안 하면 나의 인생은 노답이다. 앞날이 깜깜하다는 마음으로 계속 투자 중입니다. 이제 4개월 플러스 20일 정도만 지나면 제가 주식 투자를 한 지 1년이 다 됩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주식 현황입니다. 총 수익률 마이너스 2.75%입니다. 1월 6일 날 TQQQ가 액면 분할하기 전에 TQQQ 147.49달러에 4주 매수, LOC 매수 걸고 148.94달러에 4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QLD 81.28달러에 1주 매수했습니다. 1월 26일 액면 분할 후 TQQQ 53.25달러에 5주 매수했습니다. 이번 달에 미국 주식들이 대부분 떨어지고
QLD 플러스 TQQQ도 200일선 아래까지 폭락을 했는데 어차피 제 주식만 떨어진 게 아니고 남들도 같이 떨어져서 그나마 괜찮습니다. 최고로 많이 떨어졌던 날이 마이너스 12% 근처까지 총 수익률이 내려가다가 2월 1일 돼서야 그나마 마이너스 2.75%까지 복구가 됐네요. 하지만 아쉬웠던 건 1월 25일에 상여금을 받고 환전을 미리 해놨어야 되는데 원화 매수가 설날에도 될 줄 알고 환전을 안 하고 원화 매수를 하려다가 1월 말쯤에 TQQQ가 $50 부근일 때 많이 매수를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지금 2월 1일 기준으론 TQQQ가 $61.8까지 올라가 버려서 떠나가는 버스를 놓친 기분입니다. 월급날쯤에 다시 $50 근처나 그 밑으로 떨어졌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이미 지나가는 버스를 놓쳤으니 2월 4일 날 월급을 받고 그 돈이랑 상여금이랑 합쳐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주식 현황입니다. 총 수익률 마이너스 7.82%입니다. 이번 달에는 QLD 7주 매수, TQQQ 25주 매수했습니다. 2월 3일 페이스북 메타 급락으로 주가가 주춤하고 아마존도 작년 말쯤에 어닝 미스 때문에 우려스러웠습니다. 만약 제가 아마존 주주였으면 팔고 다른 주식으로 옮길 생각을 가질 정도로 심히 고민했을 겁니다. 근데 아마존이 실적 발표 후 그 결과를 보니 예상한 것보다 좋고 애프터장 주가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니 많은 걸 느낍니다. 역시 개별주는 정말 예측할 수가 없구나. 주식 공부가 어렵고 이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다시 한번 지수 추종으로 장기 투자를 하게 되는 계기를 가지게 되네요. 비록 제가 가진 건 QLD, TQQQ 같은 에버리지지만 구글, ASML, 엔비디아 개별주보단 마음은 편하네요. 그리고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때문에 주식시장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원칙을 지켜서 월급날마다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해야겠습니다. 아직까진 제 시드가 적어서 그런진 몰라도 제 멘탈은 뭐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겠지라며 괜찮게 유지 중입니다.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인데 월급 받고 매수하는 날에 주가가 더 떨어지길 바라며 싸게 매수하고 싶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주식 현황입니다. 총 수익률 마이너스 1.58%입니다. 원래는 4월 1일 날 영상을 올렸어야 했는데 피곤해서 못 올렸어요. 그래서 오늘에서야 올립니다. 3월 1일 날 인증했을 땐 마이너스 7.8% 상태였고 3월 초중순 땐 마이너스 19% 근처까지 내려갔다가 4월 2일 오늘에서야 그나마 많이 올랐네요. TQQQ가 많이 내려갔던 상태라 QLD는 매수를 안 하고 3월 달에 받은 월급으로 과감하게 TQQQ만 18주를 개당 $49에 매수했습니다. 오늘 4월 2일 기준으로 따지면 TQQQ 종가가 $57.9쯤 되네요. 주식을 시작한 게 작년 4월 20일입니다. 대략적으로 주식을 시작하고 1년이 됐네요. 그동안 주식 종목도 많이 리밸런싱 됐고 누적된 금액도 저축하느라 많이 올랐네요. 길지도 않고 그렇다고 짧지도 않은 1년이지만 길게 투자를 할수록 딱히 영상에 할 말이 없네요. 매달마다 무지성으로 QLD나 TQQQ 같은 지수 추종만 꼬박꼬박 넣는 영상이 돼버렸으니깐요. 예전엔 개별주도 넣고 할 말이 좀 있긴 했으나 제 투자관에는 개별주보단 ETF가 더 편안합니다. ETF로 넣으면 저 같은 무지성도 부담없이 투자할 수 있고 주식 용어 몇몇 개는 몰라도 됩니다. 비록 QLD, TQQQ 같은 에버리지 ETF 위주로 투자해서 위험 부담이 커지긴 했으나 시장 상황만 파악하면 편하니까 좋네요. 곧 4월 달에 월급을 받을 텐데 역시 QLD랑 TQQQ 위주로 매수할 듯 싶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주식 현황입니다. 총 수익률 마이너스 26.64%입니다. 역대급으로 제 계좌에 전저점을 찍은 날이네요. 이번 달에 매수한 주식은 TQQQ 4주일 개당 $60.95 매수, QLD 8주일 개당 $74.3 매수했습니다. 이번 달은 정말 무서웠네요. 예전엔 제 엔비디아 수익률이 75%가 넘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제 엔비디아의 수익률을 다 까먹고 이제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지금 제 마인드 상태는 살짝 쫄리는 상태입니다. 분명히 지금 시기는 머리로는 주식을 싸게 매수할 수 있다는 기회인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인지라 가슴으로는 살짝 쫄립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주식의 변동성은 감당을 하며 장기 투자를 성공할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서 매달 월급으로 무지성 매수를 할 것입니다. 차라리 지금 같은 투자 초기에 하락장이 와서 주식을 싸게 매수할 수 있다는 기회로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엔 빅테크주의 실적 발표가 있었던 달입니다. 일단 제가 기억하는 어닝미스가 난 기업들은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등등이 있었습니다. 저 세 개의 기업들의 주가가 쩍 빠지는 거 보면 무섭기도 하고 역시 지수 추종 ETF로 균등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식을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 넘었네요. 계좌인증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건 작년 6월달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작년 4월 20일부터 시작했으니 1년이 딱 됐습니다. 이번에 올리는 영상이 5월 계좌인증이니 앞으로 이제 공식적으로는 한 달 후에 계좌 영상 인증으로 1년 되는 날이네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주식 현황입니다. 총 수익률 마이너스 27.54%입니다. 5월 달엔 TQQQ 21주를 매수했습니다. 작년 6월에 주식 영상을 처음 올렸는데 유튜브 영상 올린 지 딱 1년이 되네요. 정확히는 1년 2개월 정도 되지만요. 솔직히 작년 6월보단 수익률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안 좋아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후반쯤에 폭락장을 맞는 것보단 초반에 맞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이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기회라고도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하면서 TQQQ 종목의 보유 수량이 100개를 넘어섰네요. 이번 하락장을 기회로 덕분에 많이 모았습니다.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TQQQ의 비중이 20% 정도 됐으니 QLD 위주로 매수하고 TQQQ는 용돈 수준으로 매달마다 조금씩 넣어야겠네요. 물론 이 상황에서 더 떨어지면 TQQQ는 적극적으로 더 매수할 생각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주식 현황입니다. 총 수익률 마이너스 39.49%입니다. 6월 달엔 주식을 더 사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못 샀네요. 아쉽게도 6월 달에 목돈이 필요해서 184.64달러의 엔비디아 주식 사주를 매도했습니다. 7월 달엔 여유가 생겨서 주식을 꼭 사게 됐으면 좋겠네요. 요즘은 주식이 많이 빠진 상태네요. 이럴수록 더 사고 싶은데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와버려서 오히려 주식을 매도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주식 현황입니다. 총 수익률 마이너스 27.6%입니다. 이번 달에도 주식 매수는 못했습니다. 감성팔이는 하기 싫지만 슬픈 일이 생겨서 매수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7월 초에는 엄청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많이 올랐네요. 7월 달엔 구글A가 20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해서 2주였던 구글A가 40주로 바뀌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딱히 이벤트가 없네요. 적립식 주식 투자가 역시 심심하고 지루하긴 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주식 현황입니다. 총 수익률 마이너스 38.28%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일을 시작하니 너무 피곤해서 영상을 늦게 올렸습니다. 8월 달에도 목돈이 빠져나가는 일이 많아서 매수는 못하고 계속 관망만 했습니다. 이번 달에 제가 생각나는 이슈는 엔비디아 폭락 말곤 모르겠네요. 그래도 다행인 게 다시 일을 시작하는 준비기간 동안 주가가 많이 안 올라. 다음 달엔 싸게 살 수 있어 좋네요. 장기 투자인 만큼 내용은 쓸데없고 투자 자체가 너무 지루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주식 현황입니다. 총 수익률 마이너스 47.72%입니다. 이번 달 주식 수익률은 제 예상하고는 다르게 조금씩 오르거나 아니면 횡보할 줄 알았는데 폭락을 했네요. 9월 달엔 관망을 하지 않고 50.2달러 2주 매수 42.5달러 3주 매수 이렇게 5주를 매수했습니다. 추세를 보아하니 연말까진 조금씩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주식 초보인지라 SQQQ 같은 인버스는 도저히 못하겠고 그냥 QLD 매수랑 TQQQ는 소량 위주로 매수할 생각입니다. 지금 계획으론 QLD 위주로 매수를 하고 TQQQ는 한 달마다 10에서 20만원씩 소소하게 매수하다가 TQQQ 수익률이 마이너스 70%를 찍는다면 그때부터는 아마 월급 받을 때마다 QLD TQQQ 비율로 높여서 투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TQQQ가 많이 떨어진 상태라 포트폴리오 비중이 19%였다가 지금은 15.3%까지 줄었네요. 마이너스 70%를 찍는다면 QLD5, TQQQ 비율로 TQQQ 비중을 조금 높여서 다시 포트폴리오에서 TQQQ 비중을 20%까지 늘릴 생각입니다. 그런 다음은 다시 예전처럼 소량으로 10에서 20만원씩만 TQQQ 매수를 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주식 수익률이 더 떨어져서 TQQQ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80% 정도로 다시 낮아지면 다시 QLD TQQQ 비중으로 적극적으로 매수할 계획입니다. 주식을 한 지 1년 반 정도 되는데 이 정도 폭락은 처음 경험하네요. 그래도 예전에 리먼 브라더스, 미중무역 갈등, 911 테러, 코로나, 금민상 같은 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으나 결국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우상향했으니 그걸 믿으며 계속 패닉셀하지 않고 계속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하는 마음에 아직까진 변함없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주식 현황입니다. 10월 30일자 기준 총 수익률 마이너스 42.32%입니다. 이번 달에는 QLD 개당 39.89달러의 9주 매수, TQQQ 개당 21.85달러 7주 매수했습니다. 원래였으면 11월 1일 화요일에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평일에 하면 피곤할까봐 미리 일요일날 업로드를 했습니다. 10월 달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비슷하게 언급을 했지만 구글, 아마존 같은 대형 우량주들이 실적 발표로 크게 빠졌던 날이 있는 걸 보니 역시 저같이 기업 공부하기 귀찮거나 피곤하면 지수 추종이 정답이라고 다시 한번 느낍니다. 구글, 아마존 같은 것도 솔직히 다른 계잡주나 중소형주, 급등주, 국내 주식, 중국 주식에 비하면 훨씬 더 믿을만하긴 한데 10년, 20년 정말 길게 보는 거면 지수 추종보단 확신이 안 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대형 우량주들도 주식 투자 초기에 아무것도 몰라 초반에 사놓긴 했고 매도하기는 애매해서 그냥 가지고 있을 뿐이고 요즘은 QLD, TQQQ 위주로만 구매합니다. 이번 달에 잠깐 TQQQ 수익률이 마이너스 70% 이하까지 많이 떨어진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올라와서 저번 달에 말한 QLD TQQQ 비율 매수는 아직 안 왔네요. 변수가 없으니 11월 월급날에도 아마 QLD 위주로 매수를 하고 TQQQ는 소량 10에서 20만원 정도만 매수할 듯 싶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주식 현황입니다.
총 수익률 마이너스 39.72%입니다. 11월 8일 TQQQ 18.78달러 12주 매수, QLD 36.49달러 7주 매수, 11월 9일 QLD 36.6달러 1주 매수했습니다. 11월 10일 SPI 발표를 했었는데 예상치 8.0%보다 훨씬 낮은 7.7%가 발표되면서 나스닥이 5% 이상의 미친 떡상을 했네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런 떡상은 처음 보네요. 이번 달에 처음으로 제 포트폴리오 QLD의 비율이 25.4%가 되면서 구글 A의 24.3% 비율보다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번 달은 CPI 발표 말고는 뭐 떡밥도 없고 QLD, TQQQ 매수한 거 말고는 변수도 없어서 딱히 긴 설명이 필요 없겠네요. 여전히 지루하게 적립식 투자 중입니다. 주식 영상도 사실 올리는 게 너무 귀찮기도 하고 의미도 없을 듯 싶은데 저 자신과의 약속이라 매달마다 계속 올립니다. 하여튼 더 할 말이 없으니 전 빨리 소피아 아틀리에 2 게임을 하러 가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주식 현황입니다. 총 수익률 마이너스 45.08%입니다. QLD 5주 39.19달러 매수, TQQQ 5주 20.57달러 매수했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지루한 하락장입니다. 제 생각엔 23년도에도 22년도보다 더 떨어질 것 같긴 한데 매달마다 계속 주식을 적립할 생각입니다. 주가 예측은 증권 전문가들도 쉽지 않은 일이니깐요. PC용 주식 프로그램도 켜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게시발족 같은 키보드 보안 오류 때문에 대신증권 크레온 사이트에서 키보드 먹통이 자꾸 발생하고 로그인이 자꾸 안 돼서 모바일 어플 스샷으로만 계좌인증 보여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1일 주식 현황입니다. 총 수익률 마이너스 32.04%입니다. 여자 성우는 이제 은퇴해서 건장한 남자 성우로 바꿨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1월 9일 QLD 35.9달러 10주 매수, TQQQ 17.9달러 7주 매수했습니다. 저번 달에 수익률 마이너스 45.08%에서 많이 복구됐네요. 설레발일 수도 있겠지만 역시 존버는 승리를 하나 봅니다. 드디어 제 종목 중에 엔비디아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벗어나 양전이 됐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양전이 되길 바랍니다. 매달마다 여전히 지루하고 지루한 적립식 투자네요. 나중에 늙어서 폐지 줍는 거 생각하면 어지러지래서 마이너스 계좌 신경도 안 쓰고 매달 적립 중입니다. 제 느낌엔 주가가 이번 연도부턴 횡보하면서 아주 천천히 오를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주식 현황입니다. 총 수익률 마이너스 33.61%입니다. 회사 측에서 사정이 안 좋아 월급을 2월 말쯤에 지급한다고 말하네요. 그래서 목돈이 필요하니 엔비디아 207.34달러 5주 매도했습니다. 5주를 매도한 뒤 목돈에 쓰고 남은 나머지 달러로 QLD 2주 45.05달러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2월 말이 돼서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그 돈으로 QLD 34주 41.34달러 매수, TQQQ 5주 21.97달러 매수했습니다. QLD의 비중이 많이 늘었고 엔비디아는 목돈을 마련하느라 비중이 줄었네요. 앞으로 이렇게 목돈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개별주를 먼저 매도할 생각이고 월급으로는 QLD, TQQQ 매달마다 무지성 적립을 할 생각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주식 현황입니다. 총 수익률 마이너스 23.77%입니다. 이번 4월달엔 사정이 있어서 주식수에 변동이 없었습니다. 저번 달과 비교해서 크게 수익률 차이 없이 횡보만 했네요. 한국 주식을 하지 않아서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한국 주식 종목 8가지가 크게 떡락하는 큰 사건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역시나 한국 주식은 위험하니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외에는 말할 게 별로 없네요. 여전히 지겹습니다. 아마 다음 달에도 QLD 주력에 TQQQ 소량 담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주식 현황입니다. 총 수익률 마이너스 12%입니다. 2021년 6월에 처음으로 주식 인증 영상을 올리고 딱 2년 만이네요. 2022년에는 하락장으로 주식이 많이 빠진 상태였는데 이번 달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선 많이 회복된 상태입니다. 5월 달에도 개인 사정으로 주식 매수를 못하고 목돈이 필요해서 매도만 했습니다. 5월 4일 QLD 48.4달러에 15주 매도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정리한 엔비디아가 요즘 엄청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건 조금 아쉽습니다. 회사가 어렵지만 않았어도 계속 보유를 했을 텐데 목돈 마련 때문에 정리했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펌핑된 거 구경하는 입장으로서 솔직하게 말하자면 좀 족같습니다. 정리를 안 했었다면 엔비디아 주가 펌핑된 거를 저도 누렸을 텐데 말입니다. 존나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미 지나간 일이니 그냥 뭐 잊어야죠. 야발. 6월 달에도 재수 없으면 주식을 못 살 수도 있어서 사장하고 전화통화로 딜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든 이번 달치는 받아야겠습니다. 뭐 개인 TMI는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어쨌든 시간이 흐르고 흐르다 보니 어느새 주식 투자한 지 2년이 됐네요. 기분은 그냥 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냥 꾸준히 무지성으로 매달마다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요즘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 배분에 대해 살짝 생각을 해보는 중입니다. SCHD 종목을 추가해서 주식 비율에서 5에서 10%를 넣을까? JEPI를 추가해서 5에서 10% 비율로 넣을까?
아니면 JPI를 SCHD랑 조합해서 5%로 나누어서 또 넣을까? 아니면 VO를 10% 정도 투자할까? 리얼티 인컴 종목을 소량 넣을까? 이 정도의 사소한 고민입니다. 그래도 고민만 했지 실행은 아직 보류 중입니다. 아무래도 투자한 지 2년밖에 안 된 초기 구간이라 선뜻 실행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 2년쯤 되니까 확실히 예전보다 주식 어플 보는 횟수도 줄어들었고 다음날 일어나서 아침에 한 번 정도 보는 수준으로 됐네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주식 현황입니다. 총 수익률 마이너스 5.10%입니다. 저번 달에 비해선 주식이 많이 오른 느낌입니다. 6월 달엔 제가 일본 도쿄 여행을 잠시 다녀오느라 여행 비용 마련을 위해 QLD를 60달러에 14주 매도했습니다. 아마 다음 달쯤에도 친구의 휴가 날짜랑 제 휴가 날짜가 아다리가 맞는다면 또 일본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만약 일본 여행을 또 가게 된다면 주식을 팔 수도 안 팔 수도 있습니다. 주식을 장기 투자를 할 땐 이런 사치를 부리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긴 하는데 그래도 4년 만에 일본 여행을 하는 거라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 외에는 딱히 말할 게 없네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주식 현황입니다. 총 수익률 플러스 2.20%입니다. 드디어 총 수익률이 양전으로 전환됐네요. 구글 주식도 좀만 더 올라오면 양전으로 전환되겠네요. 하지만 그만큼 주식을 살 땐 비싸진 금액으로 매수해야 돼서 안 좋긴 합니다. 7월 달엔 상황이 좋아져서 주식을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7월 달에는 TQQQ 12주 QLD 39주를 샀습니다. 더 살 수 있긴 했는데 일본 돈 환전 때문에 더 매수하진 않았습니다. QLD의 비중이 43%를 넘었네요. TQQQ의 비중도 23%까지 올라왔네요. TQQQ가 마이너스 70%를 찍었던 게 엊그제 같았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6%대까지 올라왔네요. 결과론적인 얘기긴 한데 그때 조금 더 용기를 내서 TQQQ 비중을 늘렸으면 어땠을까 후회도 약간 들긴 합니다. 하지만 그때 직접 하락장을 겪을 때는 더 떨어질 것 같은 생각에 간을 보느라 소극적으로 매수를 했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직접 하락장을 겪어봐야 투자 멘탈을 알 수 있네요. 지금은 TQQQ가 많이 올라온 상태라서 복권 사는 셈 치고 매달마다 10만 20만 원으로 소극적으로 매수하는 상태이고 주로 QLD 위주로 매수 중인 상태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2일 주식 현황입니다. 총 수익률 마이너스 2.09%입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9월 1일 금요일에 영상을 업로드하려다가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미국 주식장이 열리는 날이라 수익률에 변동성이 있어서 어제는 급하게 모바일 스샷으로만 커뮤니티 게시판에 수익률 인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익률 인증은 9월 2일자 기준이니 양해 바랍니다. QLD 68.69달러 16주 매수, TQQQ 45.02달러 3주 매수했습니다. 저번 달엔 양전을 찍었는데 이번 달은 음전이네요. 그래도 구글 주식은 미약하게나마 양전이 됐네요. 그리고 이번 달에 QLD 보유 수량이 드디어 200주를 넘어섰네요. 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 없습니다. 장기 투자는 여전히 지루하고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주식 영상입니다. 총 수익률 마이너스 12.67%입니다. 이번 달엔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해서 QLD 64.4달러 22주 팔아서 메꿨습니다. 근데 재수도 좋은 게 팔고 나서 10월 달이 딱 되니 주식값이 떨어졌네요. 다음 달에 월급 타면 싸게 살 기회가 생겨버렸네요. 그 외엔 딱히 적을 말이 없네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1일 주식 현황입니다. 총 수익률 마이너스 16.89%입니다. 10월 6일날 QLD 22주 61.46달러 매수, TQQQ 7주 37.48달러에 매수했었습니다. 11월 달이 되니 주식이 많이 떨어진 상태네요. 여전히 할 말이 별로 없네요. 장기 투자는 지루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2일 주식 현황입니다. 총 수익률 마이너스 0.02%입니다. 오키나와 운전 연습하러 가는데 돈이 필요해서 QLD 63.52달러에 20주 매도했습니다. 그 외에는 별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주식 현황입니다. 총 수익률 9.75%입니다. 12월 달엔 QLD 23주 TQQQ 3주 매수했습니다. 이번에도 특별히 말할 건 없습니다. 이제 수익률도 10% 가까이 찍었네요. 2024년 새해가 왔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3일 주식 현황입니다. 총 수익률 19.34%입니다. 원래는 2월 1일날 인증을 올렸어야 했는데 망할 놈의 야근 때문에 토요일 주말에 올립니다. 정말 오랜만에 새로운 놈을 영입했습니다. 종목명은 SOXL이고 반도체 3배 레버리지입니다. 예전에 엔비디아를 어쩔 수 없이 팔았던 게 생각이 나서 SOXL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를 다시 매수하자니 주당 가격이 너무 세서 비율 조정하기가 힘들고 ETF가 아니고 개별주라서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매달마다 아주 조금씩 사려고 합니다. 기껏해야 이래서 3주씩 매수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 생각엔 TQQQ보다 위험한 종목이라 생각해서 소극적으로 매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월 달엔 QLD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11주 매도했고 매도한 돈에서 남은 돈으로 SOXL 8주 매수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강세장이 지속된다면 총 자산 5천만 원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1일 주식 현황입니다. 총 수익률 25.26%입니다. 저번에 게시글로 0.5억 인증한 뒤 자산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3월 1일 날엔 딱 0.5억 됐네요. 회사 사정이 안 좋아 구글 2주 매도, LIT 1주 매도했습니다. 그 외엔 딱히 할 말이 없네요. 장기 투자는 원래 지루한 법이니까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주식 현황입니다. 총 수익률 26.52%입니다. 갑자기 개인 사정으로 돈 들어가고 나가는 곳이 많아서 매수 매도가 좀 섞여 있네요. 월급 들어온 걸로 QLD, TQQQ, SOXL을 좀 사놨는데 갑작스럽게 목돈이 또 필요해서 ASML 홀딩스 2주를 매도했습니다. 그 외에는 별 특이사항 없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1일 주식 현황입니다. 총 수익률 15.87%입니다. 4월 달에는 QLD 6주 매수, TQQQ 3주 매수, SOXL 2주 매수, LIT 1주 매도, 구글 4주 매도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뒤죽박죽이라 어쩔 수 없이 LIT랑 구글 주식을 조금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4월 말에 월급이 조금 들어와서 그때 다시 다른 종목으로 리밸런싱 겸 매수했고요. 그 외에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1일 주식 현황입니다. 총 수익률 26.56%입니다. 5월 초엔 회사 월급 밀린 것 때문에 현금이 필요해서 구글 10주를 매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5월 중후순쯤에 회사 측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서 밀린 임금을 받아 대략 600만원 어치를 받았습니다. 아 씨발, 회사에서 월급만 안 밀렸으면 엔비디아 매도 안 했는데 씨발. 그래서 QLD 39주, TQQQ 8주, SOXL 3주 매수했습니다. 근데 내가 매수한 날은 과학인가 봅니다. 꼭 내가 매수하는 날이면 떨어지네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5월 31일 날 철권 팔 일이 무신 승단했거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주식 현황입니다. 총 수익률 42.15%입니다. 원래는 7월 1일 날 찍어야 되는데 월요일이라서 그냥 6월 30일 일요일 주말에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요즘은 예전 22년 후반기 폭락장에 비하면 주가가 정말 많이 상승했다고 느낍니다. 진짜 그때 생각해보면 TQQQ를 더 투자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사소한 후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제 명의에 시골집이 하나 있는데 시골집을 관리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유지비도 괜히 들어가는 느낌이고 먼 훗날 한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노답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시골집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시골집이 정리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3억 5천 정도로 생각 중인데 5천만 원씩을 누나하고 어머니께 나눠드린다면 약 2억 5천 정도의 목돈이 제 손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언제쯤 제 손에 목돈이 들어올진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목돈이 들어오는 셈이죠. 예전 영상에선 돈이 늘어난다면 예상 포트폴리오 계획은 QLD7, TQQQ2, 나머지 1이라고 대충은 말하긴 했는데 막상 들어온다고 생각하니 약간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생각한 방안 중 첫 번째는 QLD5, VO3, TQQQ1, 월배당 ETF 혹은 리얼티 인컴 1 아니면 0.5씩 반반.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토대로 삼고 제 생각을 더해서 QQQ6, VO3, TQQQ1 정도로 생각 중이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VO5와 QQQ의 비율을 점점 역전시킬 생각입니다. VO5의 비율을 늘리고 QQQ를 줄이는 방식으로.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뒤까지는 예전에 제가 생각한 QLD7, TQQQ2, 나머지 1의 배분을 유지하다가 그 이후부터 두 번째 방식으로 서서히 리밸런싱 할까 생각 중입니다. 물론 저는 예전 영상에서도 보시다시피 폭락장에서 TQQQ-70%도 경험해봤지만 우상향한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럭저럭 멘탈은 괜찮았고 QLD가 우상향한다는 것에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목돈이 들어와서 리밸런싱을 한다고 치면 양도세 세금 때문에 한꺼번엔 할 생각이 없고 1년마다 250만원 양도세를 생각해서 조금씩 팔아가면서 리밸런싱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루하게 짧은 영상만 올리다가 이번에 영상이 살짝 길어졌네요. 자세한 고민은 목돈 들어오고 나중에 또 생각해봐야겠네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주식 현황입니다. 총 수익률 34.46%입니다.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 영상 업로드가 늦은 점 양해 바랍니다. 주식 인증샷은 컴퓨터 이슈로 인해 8월 1일자에 못 찍어서 어플스샷만 올립니다. TQQQ 3주 매수, QLD 13주 매수, SOXL 1주 매수했습니다. 어쨌든 7월 말쯤 되니 수익률이 낮아졌네요. 그래도 예전 폭락장 때 TQQQ-70% 당한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수준입니다. 이 정도는 가볍게 넘길만 합니다. 그나저나 8월 1일 2일자 주식시장 주가 변동을 보니까 진짜 어질어질하긴 하네요. 크크크. 그래도 이런 걸 가볍게 넘길 줄 알아야 진정한 장기 투자 아니겠습니까? 뭐 이거 말곤 별로 적을 만한 게 없네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1일 주식 현황입니다. 총 수익률 31.90%입니다. 8월 달엔 회사에서 월급이 밀려서 구글 6주를 매도했습니다. 8월 달에 주식 수익률이 5%까지 떨궜던 적이 있었을 때 월급이 들어와서 매수했으면 좋았을 거라 생각했는데 시발 같은 회사에서 월급이 또 밀려서 오히려 원치 않는 매도를 해버리는 바람에 퇴사 충동이 정말 강하게 들었던 8월 달이었습니다. 원래 월급이 밀려서 퇴사 생각을 맥시멈으로 잡아서 2025년 2월 달까지 간을 좀 보려고 했으나 요새 회사 사정이 좀 족같아서 이번 9월 달에 간을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각을 좀 봐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존나 큰 리스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니 시발 월급 밀리는 장난질이 1년 7개월이 넘었지만 그래도 제가 근무하는 노동환경이 개꿀이어서 어찌어찌 버텼는데 요즘은 내 윗사람 반장도 사장하고 트러블이 있어서 퇴사를 해버렸고 예전에 그저 서먹서먹한 구 반장이 다시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현기증이 나서 9월달에 퇴사각을 좀 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매수하기 딱 좋은 8월달에 내 의지가 아닌 회사의 족같은 행태에 매도를 해버리는 상황이 좀 족같아서 TMI 회사 썰을 좀 풀었습니다. 막말로 회사에서 퇴사를 한 뒤 돈 쓰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일본어를 공부하던가 일본으로 장기여행을 가서 일본 생활에 적응해보는 게 더 나을 지경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주식 현황입니다. 총 수익률 36.82%입니다. 컴퓨터에다가 주식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귀찮아서 모바일 스샷으로만 올린 점 양해 바랍니다. 10월 달엔 QLD 5주 매수, TQQQ 2주 매수, SOXL 5주 매수했습니다. 저번 달에 주식 현황을 언급했을 적엔 회사 퇴직에 대해 징징거렸는데 다행히도 아직까진 퇴사를 안 했습니다. 좀 더 간을 보는 중입니다. 요즘 제 주식 포트폴리오 비율 구성을 보니 나스닥 100에 80%가 넘는 비율이 돼버려서 살짝 익절을 하고 SCHD나 배당 ETF를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은 실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골집 팔리기 전까진 리밸런싱 생각은 일단 보류 중입니다. 그 외엔 별로 할 말이 없네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3일 주식 현황입니다. 총 수익률 32.36%입니다. 11월 1일날 조출하고 2일까지 친구랑 노느라 영상 늦게 올린 점 양해 바랍니다. QLD 12주 매수, TQQQ 1주 매수, SOXL 6주 매수했습니다. 여전히 장기 투자는 지루하고 특이사항도 별로 없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1일 주식 현황입니다. 총 수익률 44.77%입니다. 11월 중순에 X같은 회사에서 월급이 밀려서 어쩔 수 없이 구글 주식 전체를 매도했습니다. 그 돈으로 카드값을 내고 일본 돈을 조금 환전했고요. 제 주식 포트폴리오 비율을 보니 QLD 플러스 TQQQ 조합이 95%에 입막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QLD 플러스 TQQQ 비율에서 약 10% 정도 떼서 SCHD의 비중을 늘려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아직까진 보류 중입니다. 그 외에는 별 특이사항 없습니다. 장기 투자는 여전히 지루하고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일 오후 7시 43분 주식 현황입니다. 우선 영상을 너무 늦게 올린 점 죄송합니다. 총 수익률 43.54%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12월 초에 밀린 월급 중에 한 달치를 일단 받아서 주식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자꾸 머릿속에 SCHD가 떠올라서 고민이 됐습니다. 지금 제 잔고의 SOXL 상황을 보면 음전 상황이라 이번에 비중을 살짝 넣어서 매수하고 QLD랑 TQQQ를 평소 비율대로 매수했습니다. 계속 고민하다가 12월 14일 정말 오랜만에 리밸런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24년도에 월급이 밀려서 주식들을 조금씩 매도하느라 양도소득세가 조금 생겼습니다. 그것을 약간 줄이고자 손해를 보고 있는 ASML, LIT를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좀 더 QLD 플러스 TQQQ 조합에 힘을 실어주고 SCHD를 이제 슬슬 소량씩 사기 위해 리밸런싱을 오랜만에 했습니다. 12월 13일 날 들어온 월급 플러스 ASML, LIT를 매도한 금액으로 QLD 대량 플러스 TQQQ 소량 SOXL 소량 플러스 SCHD 소량을 매수했습니다. 제 투자 포트폴리오 비율이 살짝 바뀌긴 했지만 현금 비중을 대신할 주식 플러스 노후를 위한 배당금 플러스 적절한 포트폴리오 비율 배분, 물밑 작업을 하고자 아주 조금씩 SCHD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주식 현황입니다. 총 수익률 48.37%입니다. 1월 중순에 월급이 또 밀려서 TQQQ 21주를 개당 76.18달러에 매도했습니다. 2월 중순까지도 월급이 밀리면 그땐 정말로 회사 퇴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에는 별 특이사항 없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주식 현황입니다. 총 수익률 34.82%입니다. 회사에서 결국 제가 원하는 날짜까지 임금을 못 줘서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이니 당분간은 실업급여 받으면서 살아야겠네요. 2월달엔 TQQQ 2주 매수했다가 계산착오로 다음날에 다시 4주 매도, QLD 9주 매수, SOXL 3주 매수, SCHD 44주 매수했습니다. 2월 말에 갑자기 급락 추세여서 제 수익률이 좀 빠진 상태네요. 그래도 제가 예전에 22년도 폭락장 TQQQ-70% 쳐 맞은 거를 생각해보면 이번 건 3발의 피 정도 되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1일 주식 현황입니다. 총 수익률 10.98%입니다. 관세 이슈 어쩌고 때문에 그동안 먹어왔던 수익률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원래 이럴 때가 매수하기 좋은 시기인데 족같게도 회사 퇴직을 한 상태라 생활비 이슈로 TQQQ 17주를 개당 59.75달러에 매도했습니다. 앞으로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나마 SCHD를 매수해놓은 게 있어서 SCHD가 살짝 방어를 해준 느낌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2일 주식 현황입니다. 총 수익률 13.20%입니다. 어제는 주식에 신경을 못 쓰고 저녁쯤에야 눈치를 채서 급하게나마 게시글로만 올리고 영상 편집은 못해서 못 올리고 오늘에서야 올립니다. 양해 바랍니다. 관세 어쩌고 때문에 수익률이 아직 많이 낮은 상태입니다. 4월에는 급전이 필요해서 4월 10일에 QLD 82.49달러에 24주 매도, 그리고 그 후 간이대 지급금 중 일부를 사용해서 TQQQ 15주 매수, SOXL 42주 매수, QLD 29주 매수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상황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실업급여 플러스 밀린 임금들이 아직 있으니 그 돈으로 매수를 조금은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음 달이면 주식 투자를 한 지 4년째 되는 날이군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1일 주식 현황입니다. 총 수익률 30.71%입니다. 5월 달엔 QLD 103.2달러에 6주 매수했습니다. 드디어 유튜브 영상 업로드 기준 공식적으로 투자한 지 4년째 되는 날입니다.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살짝 감개무량합니다. 솔직히 4년 가지고 명함은 못 내밀 것 같군요. 투자 기간 10년쯤 돼봐야 기쁠 것 같습니다. 이제서야 투자 4주년 되는 날이니 이걸 1.5번 더 버티면 투자 기간 10년이 되는군요. 저번 많이 하락했던 달에 레버리지 투자한다고 제 글에 꼽주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도 있긴 하던데 뭐 개별주 세배도 아니고 OQQQ같이 극단적인 배율로 투자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고로 저는 TQQQ-70%도 견뎌봤던 사람이고 QLD-50%도 겪어봤던 사람인지라 인증도 못하는 사람이 뭐라 하는 건 솔직히 코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자기가 남들한테 비난받는 건 참지 못하고 글을 썼던 주제에 남한테 꼽주고 우습게 여기는 거 보니까 할 말이 없네요. QLD 투자하는 분들 중에 투자기간 5년 넘은 유튜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에 TQQQ와 SOXL의 소량 비율이 있긴 하지만 제 투자 방식이 아직까진 괜찮다고는 생각합니다. 이제서야 4년 됐으니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1일 주식 현황입니다. 총 수익률 48.49%입니다. 밀린 임금 일부 플러스 실업급여로 조금이나마 매수를 했습니다. QLD 10주 108.37달러 매수, SOXL 6주 18.66달러 매수, TQQQ 2주 73.63달러에 매수했습니다. 6월 중순쯤에 제가 일본 여행 갔다 온 거 말곤 별 특이사항은 없네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8월 1일 주식 현황입니다. 총 수익률 55.10%입니다. 7월 달엔 특별히 매도 없이 그냥 관망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1일 주식 현황입니다. 총 수익률 56.48%입니다. 8월 달엔 TQQQ 84.71달러 2주 매수, QLD 119.34달러 4주 매수했습니다. 8월 달에 수익률이 최고로 높았을 때는 9,500만 원 정도 찍은 것 같았는데 어느샌가 수익률이 조금 떨어졌네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1일 주식 현황입니다. 총 수익률 69.15%입니다. 1억 찍은 기념으로 오랜만에 리스크 관리를 위해 리밸런싱을 했습니다. 1억을 찍고 나니 주가가 너무 고점인 느낌이 들어서 슬슬 리스크 헤지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1억 찍은 기념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일본 여행을 갈 계획도 세워야 돼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9월 말 SCHD 배당금을 받고 나서 SCHD보다는 SGOV가 제 상황에 맞는 종목이라 생각해서 SCHD는 손절했고 전체 포트폴리오 TQQQ의 25% 비중에서 약 5%를 줄여서 20%로 만들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SOXL의 비중에서 절반 정도를 정리한 뒤 세 가지 종목을 정리한 달러로 현금성 자산의 성격을 가진 미국 초단기 채권 ETF SGOV를 추가 매수해서 제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약 10% 정도를 챙겼습니다. 그래서 대충 포트폴리오 비중은 QLD 66.4%, TQQQ 19.8%, SOXL 2.2%, SGOV 11.5% 정도로 됐습니다. 요약하면 SGOV를 제외하고는 전부 위험자산입니다. 제가 가진 종목들이 레버리지 배율이 좀 높은 종목이라 살짝 위험해서 리밸런싱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계속 해오던 중에 SGOV를 좀 알아보니 미국 달러를 그냥 놔두는 것보단 효율이 좋은 편이라서 현금성 자산으로 SGOV 종목을 선택했습니다. SGOV가 월 배당도 주니 겸사겸사로 좋네요. 옛날에 주식 투자 1년 안 되던 시절엔 리스크 관리를 거의 안 했는데 지금은 그나마 현금성 자산으로 리밸런싱하며 리스크 관리를 해주니 약간은 투자 마인드가 성장한 느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언젠가 2억 찍으면 포트폴리오 비중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1일 주식 현황입니다. 총 수익률 78.36%입니다. 리밸런싱을 또 했습니다. 기억은 잘 안 나지만 1억 500만 원쯤에 너무 고점인 느낌이 들어서 TQQQ의 비중을 20%에서 15%까지 비중을 낮췄고 SOXL도 가진 비중에서 절반 정도를 매도한 뒤 두 가지 종목을 판 금액으로 SGOV를 매수했습니다. 대충 SGOV 비율이 10%에서 1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더 올라가 버려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SOXL을 다 팔고 USD로 바꿔서 좀 더 리밸런싱을 하고 싶었는데 양도소득세 압박 때문에 나머지 리밸런싱은 내년에 해야 될 듯 싶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2025년 9월 24일에 1억을 처음으로 찍었던 날인데 오늘자 기준으로 벌써 1200만 원이나 이득을 봤네요. 1억을 찍고 나니 주식 투자 복리의 힘이 조금씩 체감되는 느낌입니다. 한 달 정도 만에 이 정도로 올라오니 요즘은 무서울 지경입니다. 이렇게 오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주가가 서서히 떨어질까봐 2022년에 겪었던 폭락장의 PTSD가 느껴질 정도로 체감되는 상승장이네요. 과연 이번 연도엔 얼마나 더 오를지 궁금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5일 주식 현황입니다. 총 수익률 79.21%입니다. 예전에 게시글로도 써놨었지만 어머니를 모시고 오키나와 여행을 가는 바람에
12월 1일날 인증 영상을 못 올리고 게시글로 대체를 했었고 이제서야 영상으로 업로드합니다. 게시글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11월 달에 제 자산이 1억 원 미만으로 떨어져 SGOV를 일부 매도하고 QLD, TQQQ, USD를 일부 매수했습니다. 그 외에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1일 주식 현황입니다. 총 수익률 71.92%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업급여는 다 받은 상태이고 생활비가 필요해서 SGOV 16주를 매도했습니다. 2월 중순쯤에 직장을 구하기 전에 제가 또 찐막으로 일본 여행을 홀로 떠나려고 합니다. 일단 편도로만 표를 끄는 상태고 일본에 있다가 상황이 나빠지면 복귀를 빨리 할 생각이고 좋아진다면 좀 더 머무를 생각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1일 주식 현황입니다. 총 수익률 71.32%입니다. 1월 달엔 생활비가 필요해서 SOX에 46주 매도 후 남는 금액 플러스 SGOV 일부를 매도해서 USD 9주를 매수해서 리밸런싱을 약간 했습니다. 2월 달도 백수 이슈로 인한 생활비 플러스 일본 여행 경비 충당을 위해 주식을 매도해야 될 듯 싶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5일 주식 현황입니다. 총 수익률 80.29%입니다. 일본 여행을 15일가량 갔다 오느라 돈을 많이 쓰고 백수인 상태에 돈 버는 게 없어서 총 자금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원래 오사카, 도쿄 위쪽 지방들로 해서 일본 여행을 하려고 계획을 짜놨고 주식이 좀 괜찮은 상태였으면 센다이 쪽이랑 아오모리, 하코다테 쪽도 가보려 했는데 점점 하락하는 중이라 도쿄에서 복귀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1일 주식 현황입니다. 총 수익률 64.52%입니다. 3월 달에도 아직 일자리가 변변찮아서 가지고 있던 SGOV를 모두 매도해서 생활비로 썼습니다. 그리고 주식이 조금 떨어진 상태라 남은 달러랑 쌀먹으로 살짝 벌어서 마련한 돈으로 USD를 27주 매수하고 TQQQ 6주를 매수했습니다. 이터널 리턴 다이아도 찍어야 되고 철권팔 연습도 해야 되는데 쌀먹하느라 정신이 없네요. 쌀먹이 잘 되길 바라는 수밖에 없겠네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1일 주식 현황입니다. 총 수익률 95.03%입니다. 어찌어찌 쌀먹으로 자금을 모아서 주식들을 조금이나마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올랐다 싶었을 때 TQQQ, QLD, USD의 일부를 매도한 뒤 SGOV를 매수해서 약 9%에서 10% 정도 비중까지 늘렸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제 포트폴리오의 비율은 QLD 75.3%, TQQQ 13.6%, USD 1.6%, SGOV 9.5%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제가 계획했던 포트폴리오 비율은 대충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QQQI나 JEPQ 같은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커버드콜 ETF도 살짝 생각이 있었으나 그냥 QLD 플러스 TQQQ 조합의 SGOV가 낫다는 생각으로 커버드콜은 아직 매수를 안 했습니다. 직장도 없이 쌀먹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